오늘 할 거는 이제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번 1기 5D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식만 알려드리고 그냥 이렇게 문제풀이 한두 개만 하고 끝내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만에 다 끝내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어요 문제도 되게 쉽게 쉽게 나오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지라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되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 변수 분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고 여러분들 전공 수업에서도 전공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공학 수학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도 반드시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짝 복습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1기 5D는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분리해서 형태에 따른 풀이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리를 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변수 분리는 확대를 해보면 변수 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y 프라임을 dy, dx로 보기로 했죠. 치환 변수 분리 같은 경우는 x분의 y를 u로 치환해서 문제 풀기로 했고 완전 상미분 방식 같은 경우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m이라고 하면 얘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n이랑 서로 같아야 되고 적분 인자 같은 경우는 r로 둬가지고 결국에는 그 차이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얘를 q로 나누냐 또는 p로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가 r을 오로지 x냐 y냐 이거 결정을 해서 적분제를 구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4개만 했을 뿐인데 어, 되게 다양한 유형 더 앞으로 더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볼 유형은 뭐냐면 바로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 더하기 어떤 것 y는 어떤 것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푸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변수 분리가 조금 안 되겠죠. 물론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수 분리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떻게 풀지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3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하기 전에 이것만 여러분들 좀 잘 아신다면 오늘 것들 잘 한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 합시다. 미분 방식.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얘를 풀기가 참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면 x도 섞여 있고 y도 섞여 있고 변수 분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답을 알려드리진 않고 얘를 여러분들 수준에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힌트라도 주는 순간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해버려서 조금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춰두시고 한 5분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특히 좌변을 집중해보세요. 이 좌변을 여러분이 잘 집중을 하셔서 뭔가 저거를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내가 아는 그런 수학 수준에서 뭔가 저 좌변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y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이 좌변을 좀 넓은 데다가 쓸게요. 넓은 데다가. 아, 고배미분이에요. 고배미분.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이 결과는 뭐냐면 바로 x제곱 곱하기 y라는 것을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x 지우개 그냥 오로지 하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fg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dx분의 t fg f 곱하기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 알아요. f 프라임 g 더하기 fg 프라임. 근데 우리는 요 거꾸로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에게 공학수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요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떤 fg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g 더하기 fg 프라임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거꾸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특히 이렇게 문자로 주어지면 좀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이렇게 x제곱 y 프라임 더하기 2xy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많이 해보시면 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여러분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x가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y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좌변에 이 x제곱 곱하기 y라는 걸 미분을 하면 x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제곱 곱하기 y라는 것은 결국에는 적분을 하는 그러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결국에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y는 2분의 1 더하기 c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y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프리를 보시고 좀 느껴주시면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좌변을 우리가 정리하기 지금까지 까다로웠던 이유는 이게
애초에 이거 배우지도 않았고 이 곱의 미분이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곱의 미분이 된다면 지금처럼 결국에는 뭐 f'g 더하기 fg' 이런 형태라면 결국은 얘는 fg의 전체 미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개가 돼서 쭉쭉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다음과 같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y' 더하기 y는 x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이 좌변이 뭔가 어떤 것의 미분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걸 곱해줄 건데 양면에 무엇을 곱해줄 거냐면 2x를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2x를 곱해주면 2x를 곱해주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2의 x 곱하기 y의 전체 미분이 되겠죠. 는 x 곱하기 2x가 될 거고 아까 같이 똑같이 풀면 될 거예요. 얘는 뭐 이걸 적분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y에 대해서 정리해서 2의 마이너스 x를 다 이쪽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y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물어보셔요. 아니 뭐 이 간단한 것들은 2x 이렇게 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일반 할 수 있겠지만 이 2x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서양상미분 방식은 그냥 공식 암기해서 끝내도 되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냐면 바로 곱의 미분과 그 다음에 적분 인자에 의해서 유도가 됐어요. 그래서 2x가 어떻게 유도됐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납득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이 결국에는 dy dx잖아요. 이렇게 적어주고 y를 넘겨요. 이렇게 넘겨주고 양면에 dx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x-y dx-dy는 0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 1번식하고 2번식하고 결국엔 똑같아요. 똑같은 ODE 그냥 다르게 표현된 것뿐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4단원에서 했던 적분인자 풀이법이죠. 그래서 얘를 P, 얘를 Q로 보시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를 구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서로 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Q로 나누면 괜찮겠죠. 그래서 RX라는 것은 Q분의 1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가 되니까 분차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그렇게 따라서 F라는 것은 R을 적분하고 그걸 지수화시킨 거니까 2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양변에 2의 X를 곱했잖아요. 그 근거는 바로 요거 척분 인자에서 온 거예요. 그 척분 인자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곱의 미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곱의 미분의 역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y' 더하기 y라는 것은 곱의 미분이 적용이 안 되는데 적분 인자라는 것을 곱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2xy의 전체 미분이 돼서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의 핵심은 바로 얘를 전부 다 완전 상미분 방정식 형태로 풀어줘가지고 이 형태를 풀어줘가지고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질 거고 여기를 우리는 px라고 두고 얘는 rx라고 둘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는 y에 대한 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애초에 일개 선형상 미분 방정식이 아니게 됩니다. 뭐 여기 y가 들어오는 순간 y 제곱이 돼버리고 또는 뭐 y 프라임 들어와서도 안 되고 오로지 x에 대한 식이 돼야 되고 가급적이면 저는 여기 추천드려요. 여기 항상 1로 맞춰줍시다. 앞으로 좀 습관을 들어주시면 좋은데 이게 OD에서도 마찬가지고 y 프라임 또는 y2 프라임의 가장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1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양변을 그 y 프라임의 개수로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공식을 제가 먼저 적어드리자면 꼭 암기를 하십시오. y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y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h 인테그랄 2의 hr dx 더하기 c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 끝나요. 끝.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h는 뭐냐면 p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거고 적분 상수는 그냥 무시하시는 상태에서 또는 그냥 0으로 둔 상태에서 그랬을 때 적분한 그 결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다 주어줘요. 예서 문제 예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 또는 뭐 다 똑같아요. 이런 형태로 주어진 상태에서 P랑 R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P를 적분을 해요. 그래서 그걸 H를 구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요. H 대입 여기 대입 그 다음 R도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냥 대입을 하고 그냥 이거 적분해서 문제 쭉 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좀 설명이 드려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y' 더하기 py는 r 이런 형태가 주어졌다면 y'을 dx분의 dy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r-py dx
마이너스 dy가 0 이런 상황이잖아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잖아요. 아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p로 보고 이걸 또 다른 q로 보는 거예요. p 스타라고 할게요. 여기 p랑 헷갈리니까 엄밀히는 뭐 대문자 소문자 차이긴 한데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스타는 지금 x, y에 대한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p가 나오겠죠. r이랑 p는 모두 다 x에 대한 식입니다. 그 다음에 q 스타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q에 대해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r이라는 것은 아마 r 스타라고 할게요. r 스타 x라는 것은 q분의 1, q 스타,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스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스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준다면 q 스타는 마이너스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p가 될 거예요. 그 우리 원래 처음 주어졌던 맨 처음에 주어졌던 여기 y의 개수로서의 p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f라는 것은 적분 인자인데 결국에는 r을 적분을 한 다음에 그걸 지수화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의 인테그랄 p dx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다고 적어줄 수 있겠고 인테그랄 p의 dx를 이 부분 네모박스 친 거를 그냥 h로 볼게요. 그래서 2의 h다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 인자가 2의 h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식 y 프라임 더하기 py는 r이라는 식에서 양변에 뭘 할 거냐면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2의 인테그랄 p dx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의 인테그랄 p dx 그 다음에 2의 인테그랄 p dx 2의 인테그랄 p dx를 곱해주시고 그럼 이 좌변이 뭐다? 곱의 미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미분되냐면 2의 인테그랄 p dx라는 거랑 y를 미분을 하면 이 위에 있는 게 돼요.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얘가 되죠. 앞에 거 미분. 그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거죠. 그래서 2의 인테그랄 p dx 곱하기 y를 전체 미분을 하면 위에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냥 서로 동급으로 서로 같은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얘가 r 곱하기 2의 인테그랄 p dx인데 그냥 2의 인테그랄 p dx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r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좀 넓은 데로 가져올게요.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가져와서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2의 인테그랄 p dx 곱하기 y는 인테그랄 2의 인테그랄 p dx 곱하기 r이 될 거고 이제 여기다가 뭐 적분상수를 저는 적어줄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적분상수가 무조건 생긴다는 거를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적분상수가 무조건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y는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가 되겠죠. 얘를 이제 역수를 취한 거니까 그 다음 괄호 열고 인테그랄 2의 인테그랄 p dx 인테그랄 많지만 집중해서 해보시면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복잡하니까 식이 우리는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인테그랄 p dx를 h로 바꿔주세요. 2의 h 마이너스 h 인테그랄 2의 hr dx 더하기 c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 공식만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h는 인테그랄 p dx 적분상수 없이 참고로 왜 인테그랄 p에 적분상수가 없어도 되냐? 자, 우리가 아까 여기로 오면 적분상수가 결국에는 만약에 생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적분상수가 생긴다면 여기에 생길 거예요, 하나. 그쵸? 적분상수가 생기니까. 그럼 여기가 2의 c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어떤 적분상수 뭐 c1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f에다가 라지 f가 양변에 다 곱하는 건데 라지 f에다가 결국에는 플러스 c니까 여기 하나 c1이라는 적분상수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f 스타라는 것은 결국에는 f라는 것은 이거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 앞에 각각 적분상수 c1 뭐 c1이 하나 생길 거예요. 생겨서 뭐예요? 어차피 약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를 적분해서 H가 된다. 그러니까 P 적분해서 그게 H다 할 때 P 적분 과정에서 적분상수가 생기긴 하지만 어차피 약분이 돼요. 적분 인자로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이 공식을 통해서 여기 보이죠? 이쪽 단계에서 여기 단계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여기서는 적분상수가 필요해요. 얘는 없앨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C를 유지시켜주고 H를 구하는 요 과정에서는 그냥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정리를 하면 y 프라임 더하기 py는 r 이런 형태에서 y는 2의 마이너스 h 괄호 열고 인테그랄 2의 hr dx 더하기 c 요 공식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자, 이제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은 쉽습니다.
마이너스 y는 x제곱 다음과 같이 푸시고 양변 항상 y 프라임의 개수는 1로 맞춰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1 y는 x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p 얘를 r로 봐라. 그럼 먼저 일단 h를 구해야겠죠. h는 p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x 다음과 같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공식 바로 적용해 줄 수 있겠죠. 2의 마이너스 h 인테그랄 2의 hr dx 플러스 c 공식을 암기하는 건 좋은데 무작정 암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이 암기하라고 했다고 그냥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본인 스스로를 설득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그 유도 다 해드렸잖아요. 적분 인자를 통해서 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만약에 이걸 유도하라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어야지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근의 공식 ax 제곱 더하기 bx는 더하기 c는 0이라는 그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근의 공식도 지금 유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그냥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제곱으로 묶어서 풀듯이.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공식을 암기만 하면 안 돼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암기를 하는 거지 그 전 스텝을 빠뜨리고 그냥 암기만 하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오면 여러분이 그걸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애초에 스스로 설득되지도 않을 뿐더러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식만 암기하면 안 되고 왜 이 공식이 생겼는지는 알아셔야 됩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그냥 대입만 합시다. 그러면 2의 로그 x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로그 x r은 뭐야? r은 x dx 더하기 c 될 거고 얘는 x분의 1이죠. 얘는 x가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고 그러면 1 적분하면 x고 따라서 y는 x제곱 더하기 cx가 된다고 우리가 답을 하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정말 쉽습니다. 자 이제 145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y 프라임 더하기 y는 1 풀어보시면 얘가 p 얘가 r 이렇게 줘서 h라는 것은 p 적분이죠. 그래서 그냥 x 바로 나와주시고 y는 2의 마이너스 h 인테그랄 2의 hr dx 더하기 c 바로 써줘서 2의 마이너스 x 인테그랄 2의 x 플러스 c 그러니까 2의 x 더하기 c 따라서 1 더하기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다라고 빠르게 답을 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뭐 시간 끌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 그냥 보시고 완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긴 하고 실수 포인트가 어디냐면 y 프라임 개수가 1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 여기가 1인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적분만 잘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h는 p적분이에요.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h 인테그랄 2의 h r d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니까 2의 마이너스 x 인테그랄 2의 h가 지금 x가 될 거고 코사인 x가 될 거고 dx가 될 거고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자 참고로 이제 일부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적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많이 하면 이제 2의 ax 코사인 bx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부분 적분 두 번 해서 하시면 됩니다. 2의 ax a 코사인 bx 더하기 b 사인 bx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둘 다 1인 상황이기 때문에 2분의 2의 x 그 다음에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빨간색 밑줄 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2의 x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괄호가 다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1 괄호 열고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괄호 닫고 더하기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최종 답이 됩니다. 답을 확인해 보면 네,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좀 암기했으면 여러분이 좀 암기했으면 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는 ab 마이너스 p a 얘는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학적 할 때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거든요. 지수함수랑 삼각함수가 서로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부분 다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고 자 다른 부분만 제가 표시를 해보면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얘는 똑같고 코사인 px 똑같고 자 이 부분 a b 마이너스 b a 얘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a b 마이너스 b a 그러면 다음 이 ax 코사인 bx랑 이 ax 사인 x는 원래는 이제
부분적분을 2번 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하도 좀 얘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매번 그럴 때마다 부분적분 2번 해가지고 반복 나오게 한 다음에 결합해서 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화 해가지고 상수 A, B에 대해서 그냥 이 공식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자 147번 y 프라임 더하기 탄젠트 x y는 sin EX 그러면 y0은 1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p r 그러면 이제 h를 구하면 p를 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x니까 코사인 x분의 sin x 적분이죠. 그러면 치환 적분하면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코사인 x가 나올 거고, 어차피 여기 이게 절대값을 없애도 되는 이유가 여기 플러스 c 그게 생겨날 건데, 나중에 우리가 이 h 뭐 절대값을 그 지수로 올릴 때 이 절대값이 사라지는 근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대값은 굳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공식을 대입을 하면 2-h 인테그랄 2hr dx 더하기 c, 그냥 이거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의 로그 코사인 x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x r은 사인 2x dx 더하기 c.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코사인 x, 얘는 코사인 x분의 1인데 사인 2x 나눈 거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2x는 2싹도죠? 사인 x. 그래서 없어져서 그래서 사인 x는 그대로 살아있을 거고, 사인 x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2x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x가 최종 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0,1 대입하는 거잖아요. 0,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c가 3. 따라서 여기만 3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을 3 코사인 x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네, 이런 식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공식만 이용하는 거예요. 공식 쓰면 끝. 간혹 공식 쓴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쉬운 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 내용 공식처럼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에서 유도하라고 하면 그때 유도하시면 되고, 항상 일도 맞춰주는 습관 중요합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를 p, 얘를 r 주시고, h는 p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저는 마이너스 로그 x라고 적을게요. 마이너스 로그 x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y는 2의 마이너스 h 인테그랄 2의 hr dx 더하기 c. 그래서 x제곱이 될 거고, 인테그랄 x제곱분의 r은 뭐예요? x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없어져서 x제곱 2의 x 더하기 c 곱하기 x제곱 다음과 같다고 이제 우리가 답을 내줄 수 있겠네요. x제곱을 묶으면 또 2x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답이 됩니다. 자, 14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9번 y 프라임 더하기 탄젠트 x 먼저 써줄게. y는 2의 마이너스 0.01 x에다가 코사인 x 해보시면 p, r. 자, 그러면 p 적분을 하면 그 h죠. 그래서 인테그랄 탄젠트 x 적분, 하도 많이 해보신 분들 바로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x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2의 마이너스 h 인테그랄 2의 hr dx 플러스 c 해주시면 2의 코사인 x가 되겠죠. 코사인 x 해주시고, 인테그랄 코사인 x가 분모로 가고, 분자가 2의 마이너스 0.01x의 코사인 x잖아요.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dx 있고 없어지고,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x 바깥쪽에 있고, 2의 마이너스 0.01x를 적분하면 0.01 분의 1이 될 거고, 2의 마이너스 0.01 x 더하기 c가 되겠죠. 얘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c를 뭐 100c로 봐도 되겠죠? 뭐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100을 빼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0을 빼내면 은 100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모았으면 이렇게. 그래서 100 곱하기 코사인 x에 c-2의 마이너스 0.01x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 적분을 할 때 절대값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절대값을 내가 해준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적분상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적분상수 쓰지 않는 이유가 그 어차피 적분 인자로서 곱했을 때 없어지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신경 쓰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만약에 있다면 그럼 h가 결국에는 2의 h나 뭐 2의 마이너스 h나 결국에는 지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의 h로 본다면 2의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절대값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얘를 지수법칙에서 2의 c로 만들어주고, 얘를 또 다른 상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좀 풀어 써보면 절대값 코사인 x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랑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이랑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C가 결국 절대값을 없애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X분의 C가 되는 거고, 나중에 적분 인제를 곱해서 이 C가 서로 삭제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X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값이 여기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절대값을 안 쓰고 그냥 괄호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y 프라임 더하기 y 곱하기 사인 x는 2의 코사인 x, 이거만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p r p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게 h죠. 자, 그렇기 때문에 y는 2의 마이너스 h 인테그랄 2의 hr dx 더하기 c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코사인 2의 코사인 x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코사인 x 2의 코사인 x r dx 더하기 c, 그래서 없애고 하면 2의 코사인 x에다가 x 더하기 c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다음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거고 나머지 똑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푸시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시는 게 153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157번, 158번처럼 y 프라임 앞에 1이 아닌 게 있으면 다 나눠줘서 1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식을 사용했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문제를 푸시면 되고, 뭐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다 풀어보세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나 모아서 좀 어려운 문제만 따로 풀어드리는 그런 강의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늘 이제 선형 상미분 방정식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베르누이 방정식도 이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서 뭔가 더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것들을 잘 해야지 여러분이 다음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스텝이 비슷하죠? 1강을 잘해야지 2강을 잘하고 3강을 잘해야지 4강을 잘하듯이 5강을 잘해야지 이제 6강을 잘하게 됩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서로.